알면 알수록 좋다. 쏟아지는 뉴스 속 알맹이만 떠먹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해설 팟캐스트 지지익선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안녕하세요, 김범래입니다. 저희가 녹음 일정 때문에 오랜만에 제가 또 혼자서 진행하는 뉴스 브리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의 제목은 이미 보고 들어오셨겠지만 고소득자의 종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요즘 온 세상을 뜨겁게 달구고 있고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는 GPT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세상을 뒤흔든 GPT-3 기반의 챗 GPT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GPT-4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버전이 발표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챗 GPT만으로도 지금 세상을 굉장히 뜨겁게 만들고 있는데 이 기술 발전의 속도가 굉장히 놀랍다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GPT-3가 나오고 또 이어서 GPT-4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기술이 발전하는 거에 감탄하고 있다. 그런 소식을 전해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GPT를 만들고 있는 회사인 오픈AI에서 최근에 논란이 될 만한 논문을 하나 발표를 해서 해당 논문에 대해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논문의 제목은 GPTs are GPTs, An early look at the labor market impact potential of large language models 라는 논문입니다. 이거를 번역을 해보면 대규모 언어 모델의 노동시장 영향 잠재력에 대한 초기 조사 정도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는 것이 바로 GPT라는 모델입니다. 이게 사실 언어로 소통을 하는 모델이죠. GPT-4에서는 이제 그림이나 사진 같은 것도 이제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좀 더 강점을 내세우기도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언어를 가지고 채팅을 하듯이 사용하는 말 그대로 챗 GPT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언어 모델이기 때문에 이 대규모 언어 모델이 노동시장에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조사를 한 겁니다. 다른 기관에서 조사를 한 게 아니라 GPT를 만든 오픈 AI에서 조사를 한 거죠. 해당 논문은 GPT의 잠재적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다양한 직무와 업무를 분석했고요. 주요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 우선 미국 연구이기 때문에 미국 관련된 얘기가 거의 대부분 주를 이루고 있는데 미국 인력의 약 80% 정도가 GPT의 영향을 받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인의 100%의 직업군이 있다면 그중에 80%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 GPT의 영향력을 받는 직업 혹은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들 중 10% 이상은 GPT로 인해서 업무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GPT의 영향이 있는 작업들이 있다. 그 정도가 아니고 그 중에 한 10% 정도는 실제로 GPT 때문에 자기가 업무를 하는 방법이나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방법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전체 근로자의 한 19% 정도는 이렇게 대체되는 작업 혹은 본인이 업무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작업에 50% 정도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즉 내가 하는 일이 10가지가 있으면 한 5가지 정도는 GPT로 인해서 자신이 업무하는 방식이 변화를 겪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 인력의 거의 대부분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 중에 한 19% 정도는 정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무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논문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관찰은 특정 기술의 중요성과 GPT에 대한 노출 사이의 관계입니다. 즉, 기술과 GPT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연구인데요. 강력한 과학 및 비판적 사고 기술이 필요한 직업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과 비판적 사고가 필요한 직업이나 작업은 영향을 별로 안 받는다는 얘기고요. 프로그래밍이나 작문과 관련된 직업들은 GPT의 영향에 더 높은 민감성을 보였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신기한 사실은 교육 및 훈련과 같은 진입장벽에 있어서 학사 혹은 석사 혹은 전문 학위를 가진 개인이 정식 교육 자격이 없는 개인에 비해서 GPT에 더 많이 노출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되게 어렵게 표현을 해놨는데 결국에는 쉽게 말하면 많은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인력이 오히려 GPT의 이런 힘에 의해서 그 경쟁력을 상실한다 혹은 상쇄당한다라는 연구 결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훈련 기간이 길고 현장 훈련 요구사항이 있는 직업들, 그러니까 필드 경험이 필요한 것들이죠. 필드 경험이 필요한 직군들은 좀 영향이 덜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도 하는데 이 논문에서 밝힌 매우 중요한 지점은 현재 노동시장에서 고소득자들, 즉
이 노동시장에서 우대받고 있는 이 고소득자들이 빠른 속도로 GPT에 의해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인공지능이 직업군을 대체할 수 있다, 어떤 직업을 아예 없앨 수 있다, 이런 평가를 받는 이전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 단순 반복 작업이나 패턴화 혹은 정규화되어 있는 작업들을 하는 그런 직업군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고소득자나 아니면 창조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살아남을 것이고, 이제 좀 단순한 육체 노동을 하는 이런 분들은 많이 없어질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멀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5년 전, 10년 전으로만 가도 인공지능이 대대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그런 직업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서 많이 비껴나간 거죠. 지금은 고소득자, 즉, 알고 있는 게 많은 사람들, 알고 있는 게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대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노동시장에서 고소득자들에게 많은 돈을 주는 이유, 즉 그들이 고소득자가 된 이유는 그들의 머릿속에 굉장히 광범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렇죠. 전문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스킬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선 머릿속에 많은 정보를 담고 있고, 그리고 그 정보를 담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희소성과 가치를 인정해서 고소득자가 되는 건데, 이 GPT라고 하는 이 대규모 언어 모델이 오히려 정보를 알고 있다라는, 정보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훨씬 뛰어나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단순한 육체 노동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그러니까 암기의 영역에 있어서의 정신노동 또한 인공지능이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소득자층의 종말이 올 수도 있다라고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간 예측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인공지능 기술이 포함된 서빙 로봇이나 요리 로봇들, 이런 거 기사에 많이 나오죠. 서빙뿐만 아니라 이제 호텔에 가면은 이제 아예 룸 서비스 자체를 로봇들이 가져다 주고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거를 조금 보면은 블루 칼라 혹은 핑크 칼라라고 하는 육체 노동에 좀 관련된 직군들이 많이 대체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제 화이트 칼라까지도 종말의 턱 밑에 와 있다, 이런 평가도 좀 받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논문이 정말로 고소득자에게 종말이 온다, 그래서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 핑크 칼라 그 누구도 자유롭지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논문은 아니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확장해서 해석을 했던 거고, 이 논문 자체에서는 GPT가 인간의 노동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혹은 경제 및 규제 측면과 같이 사실 노동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단순히 암기를 잘한다, 알고 있는 지식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득자다, 이렇게 단순한 논리로 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노동 생산성이라는 것은 정말 다양한 요소들이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GPT가 그런 사람들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을 논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조금 더 의미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은 이 GPT가 다양한 직업에 걸쳐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것 자체는 사실로 확인이 되었고요. 이 GPT 기반의 인공지능의 발전이 경제 활동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정도로 우리는 이 논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좀 더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인간의 노동력을 향상시켜주거나 GPT 덕분에 인간의 노동력이 향상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노동력을 향상시켜주거나 혹은 노동력을 대체할 수도 있다라는 그 잠재력, 이런 것들은 사실 GPT 발전에 있어서 좀 더 광범위한 의미의 탐구가 혹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GPT의 기능과 노동력에 대한 영향을 이해함으로써 정책 입안자와 이해관계자는 인공지능의 복잡한 환경과 작업의 미래를 형성하는 역할을 탐색해서 충분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인공지능이 발전하는 이 패러다임과 이 속도는 사실 늦출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이 집중되어 있고 또 기업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 흐름 자체는 변화시킬 수 없지만,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정책 입안자나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책적 결정이나 아니면 법적인 결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게 오픈 AI에서 작성한 노동과 관련된 논문을 한번 보았는데요. 사실 GPT가 세상에 등장하면서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인터넷 이후의 최고의 발견이다. 뭐 스마트폰 발명 이후 최고의 발견이다. 뭐 이런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짧은 시간에 세상이 정말 변혁하듯이 변하고 있어서 이런 노동과 관련된, 즉 공학이나 기술과 관련되지 않은 다양한 논문들이나 기사들도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논문이 꽤 긴 논문인데 이 긴 논문을 짧게 요약해준 GPT-4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에피소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